영상의학과 전문의시라서 오늘은 특별하게 영상으로 먼저 인사를 드렸습니다. 스튜디오에 모셨거든요. 영상의학과 전문의 강호영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예, 척추를 전공하는 예. 영상의학과 전문의 강호영입니다. 척추를 반갑습니다. 전공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 강호영 선생님. 선생님은 지금 앉아 계시니까 티가 잘 안 날 수도 있는데 키가 굉장히 크신 분입니다. 근데 척추는 제 척추랑 같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높이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네. 개수는 똑같아요. 근데 하는 일은 같은 겁니다. 그렇죠. 자, 척추는 선생님 어떤 일을 하나요? 몸의 중앙을 지지하죠. 예. 몸의 중앙을 지지함으로 기둥이라고 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렇죠. 네네. 몸의 한가운데 지지하고 예. 이제 팔다리가 달릴 수 있는 힘을 제공하기도 하고 네. 예. 또 머리서부터 내려오는 신경들, 그래서 그렇죠. 뇌죠. 예. 이 신경들을 쭉 이렇게 발끝까지 손끝까지 뻗어갈 수 있는 통로로 역할을 하기도 하고 예. 또 하나는 우리 몸을 전체적으로 좌우 앞뒤로 움직일 수 있도록 운동을 네. 해주는 그런 큰 역할을 하죠. 네. 자, 그래서 병들이 많이 생기기도 하는 그런 부위이기도 하고요. 예. 또 특별한 구조를 가져요. 다른 데하고 달라서. 왜냐하면 척추 몸에 온몸을 체중을 지지하기도 하고 네. 또 운동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중간에 특별한 구조물인 디스크가 들어가는 거죠. 예. 각 마디마다 끼워져 있어서 척추를 지지하고 예.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개수가 많고 그리고 많이 쓰게 되면 네. 병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네. 요즘에 와서 척추 질환들이 많아지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국민 6명 중에 1명이 척추 질환이 있다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선천적인 영향은 극히 드물고요. 네. 유전으로 알고 계시는 분도 있어요. 아버지가 약하니까 아들도 약하다. 아, 너가 사실- 아버지가 그랬다. 너가 아버지가 그랬다. 이런 얘기. 예, 그거는 의학적으로 맞지는 않거든요. 않고요. 네, 예. 대부분이 환경적 요인이 많이 작용합니다. 네. 특별히 바깥에서 나가는 생활을 하는 것보다는 이제 실내에서 생활을 많이 하게 되고 네. 다니는 것보다는 앉아서 생활을 많이 하고 그렇죠. 일도 하게 되는 것이죠. 앉아 있는데 자세도 별로 안 좋아요. 그렇죠. 예. 예, 이런 자세들이 반복하게 되니까 예. 변성도 자주 오고 그리고 디스크도 상하고 관절도 상하고 뼈도 자꾸 부담이 오고 네. 뼈가 부담이 오면 뼈가 자꾸 길어나는 경향들이 생기거든요. 예. 이런 것들 때문에 병들이 점차 증가하고 또 최근에는 여러 가지 그 스마트폰이나 네. 모니터들을 많이 보는 경향이 늘었어요. 예. 그래서 점점 젊은 층으로 환자들이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고요. 대체로 자세가 이렇죠. 그렇죠. 예, 네. 이러니까. 예, 그렇죠. 예. 그래서 20대 환자가 정말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 외에도 평균 수명이 늘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노화가 진행되면서 네. 디스크도 퇴화가 되고 관절도 퇴화가 되기 때문에 네. 병들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예. 요즘은 젊은 친구들도 척추병이 많이 생긴다고 해서 좀 걱정입니다. 그렇죠. 연령대별로 이렇게 생기는 병들이 조금 다른가요, 선생님? 예. 청소년기에는 사실 그렇게 아플 이유가 없어요. 예. 대부분이 며칠 아프다가 말고 몇 주 아프다가 말죠. 네. 그런데 청만증이라는 병이 있어요. 예. 청소년기에 생기는 이 청만증이 원래는 우리 앞에서 봤을 때 똑바로 일자여야 되는데 네. 이게 S자 모양으로 옆으로 휘거나 이렇게 휘는 거죠. 그렇죠. 예, 예, C자 모양으로 휘는 예. 특발성 청소년기 청만증이라고 불리는 병인데 사실 원인은 몰라요. 이게 뭐 가방을 이렇게 들어서 그렇다는데 그건 아닌 거죠. 그래서 원인은 잘 모르는데 예, 최근에 4.5%에서 5.5%까지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고 하는 거 보면 네. 뭔가 환경적인 영향이나 여러 가지 자세라든지 하는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자가 진단이 쉬운 병 중에 하나이기도 하거든요. 예, 예. 어떠냐면 그냥 선체로 90도 인사하듯이 숙여서 네. 보면 뒤에서 보면 이게 날개 쭉지가 뼈가 한쪽이 올라갑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 저 한번 지적해 보시면 네, 한번 만약에 보실 거예요. 아이가 조금 네. 이상하다고 하면 아이를 이렇게 앞으로 90도로 이렇게 그렇죠. 인사를 하게 90도 만드는 거죠. 네, 이렇게 하면 뒤에서 보면 네. 요 뒤에서 보면 네. 이 날개뼈의 높이가 달라져요. 아, 그러면 청만증이 있구나. 아주 쉽게 알 수가 있죠. 네, 네. 그래서 청만증은 이제 무조건 뭐 휘었다고 해서 청만증으로 진단되는 것은 아니고 예. 10도 정도 이상일 때 청만증이라고 진단을 내리고 네. 그리고 청만증의 문제가 뭐냐면 급격히 네. 청소년기 때 급격히 키가 크잖아요. 예, 예.
그 키가 큰가 동시에 네. 측만증이 굉장히 심해져요. 그래서 처음엔 요만큼 벌어졌는데 이게 계속 예. 자라니까 이렇게 벌어지는 그렇죠. 거죠. 예. 그때까지 계속 지속적인 관찰도 해야 되고 치료도 받아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다 컸잖아요. 네. 예를 들어 사춘기가 끝나서 키가 다 크면 더 진행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청소년기에 불과 한 3년 정도를 바짝 신경만 쓰시면 크게 나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처음에 딱 이렇게 그 찾아내서 네. 어떻게 되는지 관찰만 해주시면 되는 네, 거고. 그렇죠. 예, 예. 자, 측만증하고 또 어떤 게 있죠? 주로 이제 디스크 병들이 많이 발병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퇴행성 변화로 생기는 다른 병들과 달리 디스크 병은 초기에 탈출이 많이 되기도 하고 또 활동이 많아지면서 디스크가 찢어지기도 해요. 네. 예, 찢어졌다가 아물었다가 찢어졌다가 아물었다가 반복할 수 있는데 예. 이 찢어진 것이 나아가는 과정에서 신경하고 혈관이 자라 들어오는데 네. 이것이 조금 예민하게 예. 그렇게 자라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디스크 내장증이라고 불러요. 내장증. 예, 아, 내장증의 증상들은 주로 이제 오래 앉아 있기 힘들고 오래 앉았다 일어서면 허리가 잘 안 펴지고 자주 삐걱거리기도 하는 이런 예. 증상을 보이는데요. 예. 쉽게 젊은 나이에 그런 통증이 온다면 꼭 옆에서 왜 할아버지 같이 허리를 잘 못 펴시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예. 디스크 내장증일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또요. 디스크 탈출증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척추의 양대 질환 중에 하나죠. 네. 이게 협착증은 좀 더 중장년기에 오고 예. 디스크 병은 디스크가 탈출이 돼서 네. 그러니까 정상적인 디스크가 나빠져서 튀어나와서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을 누르거나 허리에 있는 신경을 누름으로 해서 네. 허리 통증을 있거나 아니면 다리 통증만 있거나 다리 통증이 같이 오는 경우 예. 이것을 디스크 병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젊은 나이에 디스크 병은 일찍 발견하고 치료하면 예. 그렇게 치료가 어려운 병이 아닙니다. 네. 중장년층에는 그럼 어떤 허리병들을 조심해야 될까요? 디스크가 상하는 디스크 변성증. 이제 나이가 들어서 누구나 다 상하겠지만 퇴행성 변화 같은 그렇죠. 거군요. 퇴행성 예, 변화가 그 나이에 비해서 좀 더 심하게 온다거나 예. 그리고 또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네. 협착이 와요. 네. 그러니까 인대가 두꺼워지고 뼈가 자라고 그다음에 디스크가 불룩해지고 해서 신경 들어가는 구멍이 좁아지는 협착증이 오고 협착증. 그리고 노동을 심하게 하시는 분들은 전방 전이증도 오고 네. 그리고 뼈가 흔들리는 불안정증도 오고 예. 이런 척추에 있는 대부분의 병들이 네. 중장년기 때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여성의 경우에는 좀 더 중요한데요. 폐경기가 오잖아요. 50대 그렇죠. 되면. 예, 폐경기가 오면 급격하게 음. 골다공증이 시작돼요. 그렇죠. 물론 이제 다른 병들도 있지만 척추만 보니까요. 네네. 골다공증이 오기 시작하는데 남자의 13배에 이른다고 합니다. 골다공증의 속도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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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나중에 점점 갈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심해지니까 네. 폐경기가 시작되면 골다공증이 시작될 염려를 해서 네. 건강검진할 때 가끔 2년에 한 번 정도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예. 자, 나이대별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척추 질환들을 한번 알아봤는데 이런 다양한 척추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병원에 올 때 어떤 호소들을 하는지 환자들의 얘기를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그 한 달 전에 운동하다가 뜨끔했는데 진짜 걷지도 못할 만큼 허리 아픈 건 없었는데 골반부터 제가 우측 쪽으로 안 좋은데 그 우측 골반부터 발바닥까지 저린 감이 진짜 말 못할 정도로 저려가지고 있다가 혼자 병원 가서 진료받고 그렇게 했었는데 골반이 막 골반부터 다리까지 칼로 쏘시는 것처럼 계속 통증이 오고 특히 발바닥은 항상 저려가지고 안 없어져가지고 심각하다 싶어가지고 바로 정밀 검사 받아보고 이렇게 와서 시술을 바로 결정하게 됐어요. 조금씩 허리가 이렇게 불편했어요. 좀 아프고 그래가지고 조금씩 이제 침을 맞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아침에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너무 통증이 심해서 허리를 숙이고 하는 이런 일은 전혀 할 수가 없었고요. 세수도 전혀 할 수 없었고 이렇게 목을 숙이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런 통증을 느끼니까 저도 너무 당황이 되고 겨우 몇 발짝 걷는 거는 괜찮은데 다른 거는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병원에 오게 됐습니다. 두 분이 다른 증상을 호소를 하셨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젊은 분은 일단 저린 게 문제였고 네. 여성분은 이제 허리가 너무 아파서 세수도 못할 정도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말 다양하게 증상들이 나타나는 건가요? 네. 척추 질환들은 예. 신경 문제거든요. 예, 예.
예를 들어서 협착증이 신경을 이렇게 쭈르거나 아니면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거나에 따라서 어떻게 누르냐에 따라서 증상들이 비슷할 수도 있고 확연히 다를 수도 있어요. 있다. 예. 심지어는 병이 다른데도 디스크 병하고 협착증이 병이 분명히 다른데도 다른데? 같은 신경을 누르고 있으면 그럼 증상이 증상은 비슷할 수 비슷하게 있겠네요.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 환자분 같이 예. 오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가족 간에. 예. 증상이 똑같다고 자기는 똑같은 병이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왔는데 한 분은 협착증이고 한 분은 디스크고. 한 분은 디스크예요. 그럴 수 있구나. 예, 그러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예. 치료를 달리해야 되는 거죠. 증상만 가지고 보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 어떻게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허리 아픈 신경만, 허리에 있는 신경만 누를 때는 허리만 아프고 예.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만 딱 누르면 예. 다리만 아플 수도 있고 예. 그리고 양쪽을 같이 누르면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픈 네. 그런 증상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증상이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진단을 정확하게 내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증상만 가지고는 어떤 병인지 판단하기가 어렵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사를 하시는 겁니다. 네. 자, 선생님은 이제 어떤 검사를 하시나요? 예, 척추는 네. 몸의 한가운데 있어서 예. 겉으로 보기 힘들어요. 안 보이죠. 예, 당연히. 안 보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촬영을 하게 되는데 크게 세 가지 정도 예. 볼 수 있습니다. 단순 X선 촬영이 있고요. 예. CT 그리고 많이 알려진 MRI가 있습니다. 네. 각각마다 그 특징이 보이는 특징이 다른데요. 예. X선에서도 생각보다 많은 정보를 알 수가 있어요. 예. 일단 전체적인 아웃라인, 네. 그리고 뼈가 5개 다 있나, 네. 그리고 예. 뼈들이 어떻게 길어났나, 네. 아니면 뼈가 틀어졌나, 네. 그리고 디스크 간격이 낮아졌나 어?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요. 네. 또 X선에서 MRI에서 볼 수 없는 특징적인 사진이 또 하나 있는데요. 네. 그냥 구부렸다 폈다 하는 사진을 예. 옆에서 찍어요. 예. 그러면 이제 MRI로 사실 구부렸다 폈다 찍기가 어렵잖아요. 예. 근데 엑스레이 상에서 척추 불안정증을 진단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엑스레이라고 무턱 나쁜 건 아니에요. 예. 그리고 엑스선상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을 토대로 MRI하고 비교해서 이걸 종합해서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뭐 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나 신경 같은 걸 보려면 이제 CT나 MRI로 우리가 촬영을 하게 됩니다. 그 두 개는 뭐가 다를까 궁금하실 텐데 뭐 검사 비용이 다르긴 하지만 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확실하게 저희들이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MRI 비싼데 왜 MRI부터 찍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만성 요통인 경우에도 허리도 MRI부터 찍어요. 왜 그러냐면 정보량이 틀려요. 우리가 검사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10개라고 가정을 하면 MRI에서는 8개, 9개를 얻어요. 근데 CT에서는 4개, 5개 정도를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정보량이 있어야지 환자의 병을 정확하게 진단을 하게 되는 거죠. 오른쪽 사진이 CT 사진인데 보시면 뼈들은 잘 보여요. CT의 특징이 뼈는 잘 보이지만 이 디스크 내부가 잘 안 보여요. 그죠? 안쪽에 이렇게 보면 디스크가 같은 회색으로 구분이 잘 안 되죠. 그럼 보시면 MRI를 보시면 디스크가 색깔이 여러 가지라는 거 알 수 있죠. 정상 디스크가 이렇게 보여요. 밝은 색이 있고 줄이 가고 앞뒤는 좀 새까만 이런 디스크가 정상이고 여기에서 조금만 나빠지면 이렇게 수분이 줄어들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까맣게 바뀌어요. 까맣게 좀 바뀌면서 점점 이런 디스크들이 이렇게 돌출이 되는 디스크가 이렇게 디스크 병은 디스크가 나빠져서 튀어나오는 병이죠. 그리고 이 튀어나온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는데 이 신경줄이 이렇게 보이죠. 여기 신경들이에요. 신경들이 MRI에서는 잘 보여요. 신경줄도 보이고 여기 CT는 신경이 어디 있는지 아예 안 보이죠. 근데 물론 CT에서 신경이 완전히 안 보이는 건 아니지만 훨씬 더 중요한 왜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는 질환이기 때문에 신경들이 보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경의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CT가 MRI보다 조금 위에 있는 건 있어요. 보시면 딱 보이잖아요. 뭐가요? 확실히 뼈가 잘 보이죠. 뼈가 이렇게 뾰족뾰족한 이런 것들이 선명하게 보이죠. 여기는 보면 뼈가 선명하게 보이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뼈 성분이 있거나 석회화가 있거나 하는 것은 CT가 그것을 보충적으로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술을 하거나 수술을 결정하게 될 때 CT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저렇게 CT랑 MRI를 딱 이렇게 양쪽에 놓고 비교를 하니까 확실히 무슨 그렇죠. 차이가 있는지 네.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MRI가 좀 시원시원해서 네, 보기 그렇습니다. 편한 것 같긴 한데 네. 우리 그 시청자께서 조금 이렇게 오해를 하실까봐 올해 연초부터 MRI가 보험이 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네. 이게 다 되는 게 아니라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거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종양이 발견되거나 네, 또는 이제 골절이 있거나 예. 하실 때만 현재로는 보험이 적용이 뭔가 됩니다. 큰 게 있어야 되는군요. 그렇죠. 예, 예. 현재 상태는 그렇고 이거 나머지들이 보험이 되려고 하면 한 2, 3년 정도 기다리셔야 될 것 같고요. 아하, 또 비싼 이유가 있어요. MRI 자체가 비싸요. 맞아요. 예, MRI가 장비가 워낙 비싸요. 네. 그것을 유지하는 비용도 상당히 들기 때문에 네. MRI를 비싸게 받을 수밖에 없고 예. 또 CT하고 비교하면 촬영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예, 같은 허리를 찍는데 CT는 5분, 10분 안에 찍어요. 네, MRI는 30분 전후가 걸린다는 거죠. 예. 그래서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그다음에 유지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네. 원래 비싸요. 예. 얼른 전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음. 의료보험이 강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보험 적용 범위가 조금 더 확대가 돼서 보험 적용을 받아서 좀 저렴하게 촬영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선생님 얘기하실 때 젊은 친구들한테 잘 생기는 디스크 내장증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요거 조금 더 자세하게 부탁드립니다. 젊은 친구들에게 많이 생긴다기보다는 중년층에 비해서 조금 흔한 병. 네, 그렇지만 디스크 탈출증보다는 흔하지는 않아요. 네. 그런데 진단을 조금 내리기 어려운 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죠. 예. 보통은 디스크 탈출증이 훨씬 많죠. 음. 그런데 MRI까지 찍고 했는데 특별하게 네. 디스크가 많이 나와서 신경을 누르는 것 같지 않다. 그리고 허리 통증이 계속 있다라는 답답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환자들 중에서 디스크 내장증이라는 병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궁금합니다. 이게 뭔가요, 선생님? 그렇죠. 음. 증상은 명확해요. 오래 앉았다가 일어서면 허리가 잘 안 펴져요. 늦게 펴지는 증상이 있고. 아이고, 리아 이러면서 이렇게 일어나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마치 이제 변성증처럼 나이가 드신 분들이 오래 앉아서 허리가 아프다고 하는 것처럼 회식 자리에 젊은- 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 다 그렇죠. 그러는데. 네, 네. 특히 그렇죠. 네. 특히 바닥에 앉아 있다가 일어나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예. 그리고 무거운 걸 들기 힘들어합니다. 예. 그 이유는 디스크가 안에서 찢어져서 디스크 안쪽에서 찢어지면 우리 몸에서 그걸 수리하려고 하는 작용을 하죠. 그렇겠죠. 예, 수리하려고 하면 몸에서 이제 혈관도 가고 신경도 가고 이러겠죠. 그렇죠. 새로운 혈관과 신경들이 자라는데 그때 예민하게 자라는 거예요. 예민하게. 예, 그래서 예민해진 거죠. 그 네. 부위가 찢어진 부위가 아. 예민해져서 통증들을 압력이 안쪽에서 압력이 증가하면 네. 그 통증들을 유발하게 되는 것이죠. 아하. 그래서 예민하기 때문에 굉장히 디스크가 튀어나오지는 않았고 네. 약간 튀어나온 정도 또는 아주 가벼운 디스크 예. 그리고 사진에서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예. MRI에서 약간 하얗게 보이는 정도로만 보여져요. 그럴 때는 특별한 검사를 해야 돼요. 네. 이것이 과연 이 디스크가 통증을 유발하는지 네. 바늘을 거기에다 넣어요. 자, 그럼 이거 정리를 좀 해볼게요. MRI까지 찍었는데 뭐가 잘 없어요. 네. 근데 의심이 되는 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디스크 내장증, 디스크가 약간 찢어졌을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요거를 확인하기 위한 특별한 검사가 있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바늘을 디스크 내에 넣어서 실제로 통증이 있는지 없는지를 약을 넣어보면 돼요. 조영제 같은 걸 넣는 그렇죠. 건가요? 조영제를 아주 소량의 네. 3cc 정도의 조영제를 넣어보면 네. 그 아픈 부위를 건드리게 되면 예. 환자는 이렇게 호소합니다. 내가 평소에 아픈 부위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예요, 이거 이렇게 네, 얘기를 예,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치료가 쉬워요. 아하. 그래서 이게 이제 정확한 진단을 내리게 되면 치료도 쉬워지는 거죠. 치료는 이제 그 부분을 고주파로 가볍게 지지기만 하면 네. 고주파로 이렇게 태워주기만 하면 예. 치료가 끝나는 거죠. 네, 선생님, 근데 문제가 또 있습니다. 척추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개수가 많죠. 한 군데 문제가 있으면 다른 데 또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네. 보통 보면 뭐 3개, 4개 이렇게 문제가 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치료를 다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사람도 예. 아프지 않는 사람도 우리가 검사를 해보면 예. 디스크 변성증이 있는 경우도 있고 아, 심지어는 디스크 탈출증이 있는 경우도 아무 증상이 있어요. 없는데.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보고 의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거꾸로죠. 증상이 있는 디스크를 증상이 없는 디스크로 만들면 되겠다라고 해서 치료를 하는 거죠. 그러네요. 그렇죠. 예. 그런데 문제는 허리만 해도 디스크가 5개가 되고 네. 목은 6개나 되고
등은 12개가 되거든요. 네. 그중에서 어느 것이 과연 증상을 일으키냐가 중요하죠. 아, 얼마나 튀어나오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어느 게 아프게 하느냐가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것을 찾아내서 거기만 치료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지, 그렇지. 예. 예, 예. 그중에서 이제 디스크가 여러 군데 나왔다 하더라도 증상에 따라서 분포에 따라서 신경의 위치에 따라 조금 다르거든요. 네. 허리 위쪽의 신경들은 허리 엉치 쪽에서 다리 앞쪽으로 오는 경향이 있고 네. 아래쪽의 디스크들은 뒤쪽으로 내려가요. 예. 그래서 조금씩 다르거든요. 네네. 그래서 보통은 그 부위 예상되는 부위에다가 주사 치료를 먼저 해보면 주사 치료를. 예, 주사 치료를 해보면 그 부분이 증상이 좋아져요. 예. 그러면 거기가 맞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그렇죠. 되겠죠. 거기만 치료하고 다른 부위를 치료하지 않고 놔두는 거죠. 그러면 치료하기도 수월해지고 아. 치료하기가 간단해지잖아요. 예, 예. 예, 그렇죠. 자, 그럼 실제로 이렇게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는 환자들은 어떻게 치료를 하시는지 사례가 있다고 해서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39세 남자분이라고 합니다. 네. 젊은 사람답지 않게 예. 디스크가 4군데나 탈출이 되어 있어요. 네 군데요. 예. 예. 사진을 보면 네. 명확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네요. 네 군데. 예, 예. 근데 환자의 통증은 엉덩이 뒤쪽으로 다리 뒤쪽, 종아리 쪽으로 쭉 내려가는 방사통을 일으킵니다. 네, 네. 그러면 맨 아래쪽 5번하고 천추 사이 디스크에 의한 제일 아래쪽 디스크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여기에 네네. 의한 증상이 유력하다고 보고 이제 그 신경에다가 주사 치료를 해봅니다. 예. 그리고 주사 치료를 해보면 바로 좋아지거든요. 예, 예. 물론 이제 증상이 왔다 갔다 하겠지만 이분의 평소에도 허리가 조금 아팠겠지만 병원에 오신 이유는 이 통증 때문에 오신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그 부분만 치료해드리면 되는 거죠. 근데 이 아. 부분은 일단 간단하게 주사 치료부터 해보고 예. 물리치료하면서 경과를 보고 음. 나중에 필요하면 그 부분 5번 천추 사이 디스크만 시술을 하거나 아. 뭐 너무 안 나오면 수술까지 갈 수도 있지만 보통 그 정도에서 선에서 끝나는 거죠. 아. 나머지 위에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냐? 네. 환자한테 이제 워닝을 해야죠. 예. 경고를 해야 환자분께서는 디스크가 4군데나 나쁘시니까 예. 무거운 걸 들기가 힘듭니다. 네. 그리고 평소에 오래 앉아 있지 마세요. 어. 그리고 평소에 걷기 운동을 매일같이 해주세요. 예. 라고 환자한테 인포메이션을 주면 환자는 거기에 따라서 예. 운동을 하고 조심하시면 크게 통증이 새롭게 나타나지 않고 지내는 경우가 많아요. 네, 수술 치료보다는 확실히 비수술 치료를 많이 하신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아까 주사 치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하시는지 정확하게 화면으로 한번 저희들이 보여드릴게요. 네, 주사 치료는 신경 가까이에 약물을 투여해서 신경 주변에 있는 염증들을 가라앉히고 통증을 치료하는 방법이죠. 하얀 게 주사죠, 지금. 네. 네. 바늘이 이제 그 CT 영상을 보면서 하는 건데요. 네. 저 허리보다는 목이나 등 같은데 훨씬 더 유용합니다. 예. 허리는 구멍이 크고 네. 다른 방법으로도 주사를 넣을 수 있지만 목이나 등 쪽은 신경 구멍이 좁기 때문에 네. CT 영상을 보면서 하면 훨씬 더 안전하고 예. 정확하게 투입할 수 있는 거죠. 환자도 굉장히 짧고 예. 의사도 편안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치료입니다. 네, 비수술적인 요법들 중에 일단 주사요법 봤는데 상당히 매력이 있습니다. 주사요법만 있을 리가 없거든요. 다른 것도 소개를 해주시죠. 네. 수술 분야에서도 수술을 적게 하려는 노력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비수술 분야에서도 많은 발전이 있는데 상처를 좀 덜 내고 그렇죠. 그렇죠. 네. 대부분이 작은 구멍을 통해서 네. 관을 삽입해서 여러 가지 디스크 조각을 제거하거나 아니면 신경을 보존하는 그런 치료를 하는데 네. 그중에 대표적인 게 유착 박리술이라고 유착 부릅니다. 박리술. 예, 성형술이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정확한 치료 방법은 신경 유착 박리술이죠. 붙어 있는 거 들러붙어 있는 걸 뜯어낸다 뭐 이런 얘기인 건가요? 그렇죠. 염증이 생기면 네. 디스크가 튀어나오거나 아니면 협착증으로 인해서 염증이 생겨요. 예. 그 염증들이 반복되면 신경들 주변에도 상처가 생겨서 네. 그 상처가 신경을 이렇게 얽어매요. 막 눌러붙어 있거든요. 그렇죠. 막 눌러붙어요. 예. 눌러붙는다는 표현이 더 옳겠네요. 예, 예. 눌러붙어요. 그럼 예. 그 유착이 생긴 그 부분을 예. 유착을 떼주는 거죠. 아. 떼주면 어떤 효과를 나타내냐 하면 사실 신경에도 혈관이 있어요. 네. 그 피가 잘 통하는 혈관이 있는데 이게 잘 안 통하게 되니까 예.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신경 전달도 잘 되고 음. 피가 잘 통하게 해줌으로 해서 네. 신경 증상들이 좋아지게 하는 것을 유착 박리술이라고 하고요. 예. 그리고 신경 나가는 구멍이 조금 좁아진 것을 수술할 정도로 좁아지지 않았는데 네. 증상을 보일 때는 풍선으로 그 신경 나가는 구멍을 넓혀주는 풍선 확장술이라는 시술도 있습니다. 네. 또 디스크 내부로 들어가서 네. 디스크가 압력이 높으니까 예. 압력을 떨어뜨리는 치료들이 내시경을 넣거나 아니면 고주파 관만 넣어서 네. 디스크 사이즈를 예. 압력을 높이는 그 디스크 전반적인 볼륨을 조금 줄여주고 예. 사이즈를 줄여줌으로 해서 신경 압박을 확실하게 감소시켜주면 증상이 가벼워지는 그런 간단한 시술들도 많이 발전하고 있는 추세이죠. 야, 뭐 주사도 넣었다가 풍선도 넣었다가 네. 내시경도 넣었다가 네, 뭐 그렇죠. 고주파도 쏘고 막 굉장히 비술수적 요법은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고 있는 네, 것 지금 같습니다. 현재도 예. 계속 발전하고 있는 예, 영역입니다. 예. 응급으로라도 빨리 수술을 받으셔야 되는 분들 케이스도 있잖아요. 네. 그 첫 번째로 목 같은 경우에 팔이 힘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허리 디스크가 다리 힘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발목이 잘 안 움직이거나 할 때 네. 그럴 때는 응급으로 수술하셔야 되고요. 예. 또 아주 심한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네. 대소변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요. 소변 대변 보기가 예. 힘들 정도로. 그 디스크 평소에 내가 디스크가 나빴는데 예. 허리도 너무 아프면서 예. 갑자기 대소변 장애가 왔으면 주말이라도 응급실에 가셔야 돼요. 네. 가서 24시간 안에 수술을 빨리. 해줘야 평가가 좋고요. 예. 또 단순 디스크라도 한 3일 정도 너무 아파서 통증이 조절이 안 돼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하시는 게 낫지 그렇죠. 않을까요? 시술이든지 수술이든지 해야 되는 거죠. 네, 네. 3일 정도 이상 아프면 수술을 생각해 보시는 것이 옳습니다. 예. 허리 얘기를 저희들이 계속 하다 보니까 약간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서 허리가 조금 불편하고 아프실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들이 또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 보시고 허리 스트레칭 같이 바로 따라해 주세요. 이 자세는 목 등 어깨의 스트레칭인데요. 현대인들이 목이 앞으로 많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뒤쪽으로 팔을 내리면서 가슴을 이렇게 쭉 펴는 그런 동작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많이 하는 체조잖아요. 근데 이것이 할 때는 반드시 가슴을 들어줘야 돼요. 가슴을 턱 앞쪽으로 쭉 들어주는 동작이 네. 본인의 자세를 좋게 합니다. 예. 자, 다음 동작이요. 지금 동작은 이제 우리가 그 마우스를 많이 잡거나 컴퓨터 일을 많이 하잖아요. 어깨 그럴 때, 아파요, 어깨 아파. 어깨 아플 때 견갑골 자세인데요. 견갑골이 긴장이 많이 돼서 예. 견갑골이 긴장이 많이 되면 어깨까지 아플 수가 있거든요. 예. 자, 또 다른 그리고 스트레칭입니다. 저는 이제 그 엉덩이죠. 네. 엉덩이 근육이 속에 있는 근육이 긴장이 됐을 때 그 중에 하나가 이상근 근육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예. 딱딱해지거나 수축이 되면 네. 다리까지 저린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예.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를 앞쪽으로 이렇게 쭉 하면 네. 엉덩이 깊은데 네. 근육이 스트레칭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예. 자, 마지막. 그 간과하기 쉬운 게 네. 함스트링. 우리가 햄스트링. 허벅지 허벅지 뒤쪽. 그리고 종아리 네. 근육들을 예. 자주 스트레칭 해줘야 돼요. 네. 이제 운동만으로 되지 않고 오래 앉아 있으면 이 부분도 많이 누르기 때문에 예. 자주 앉은 자세에도 저렇게 스트레칭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들 보고 따라 하셨습니까? 이제 좀 시원해지셨죠? 선생님, 자, 오늘 말씀을 사실 다 못 하신 것 같습니다. 하고 싶은 말씀이 더 있으실 텐데 시간 관계상 조금 이제 마지막 환자분 여러분들에게 전하실 마지막 전언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척추 질환은 사실 생사를 가르는 질병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 네. 직장의 일을 방해하고 나의 일상을 방해하고 네. 또 뭔가를 열심히 해보려고 하면 자꾸 또 방해를 해요. 그렇죠. 네. 병이 또 도지는 네. 거죠.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진단을 정확하게 내려야 됩니다. 예를 들어 3개월 이상 통증이 지속되거나 3회 이상 허리 통증이나 다리 통증이 자꾸 반복이 된다면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 것이 좋죠. 네.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의 병이 내 병이 무슨 병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까운 병원이나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은 후에 그에 따른 처방을 받고 또 운동 방법, 예. 생활 습관들을 이렇게 체크를 받는 것이 예.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뭐 어떤 시술이 좋다, 어떤 수술이 좋다 이런 소문이 휩쓰실 게 아니고 정확하게 진단을 받으셔서 내가 필요한 게 지금 시술인지 아니면 물리치료인지 정확하게 일단 아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좋은 말씀 굉장히 많이 해주셨습니다. 영상의학과 전문의
강호영 선생님이셨습니다. 선생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